나라 꼴이 이 지경인데 장동혁은 지금 미국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뻔뻔하게 이진숙에게 매달려 출마해달라며 구걸하는 저 추태, 이게 보수의 민낯입니까? 국민은 도탄에 빠졌는데 국회지까지 내던지고 미국으로 도망간 장동혁의 한심한 행보를 보십시오. 이미 끝난 이진숙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대구 출마를 읍소하는 꼴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합니다. 국민을 졸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후원무치한 짓을 벌인단 말입니까? 하지만 대구 시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장동혁과 이진숙의 저질 정치쇼에 이미 신물이 났습니다. 이제 대구의 대세는 확실합니다. 실력과 진심으로 무장한 김부겸이 대구를 바꾸고 승리하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숙명입니다. 장동혁, 구걸은 미국 가서 하고 대구는 김부겸에게 맡겨라. 진실된 민심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 권력의 눈이 멀어 미국까지 건너간 장동혁의 추악한 구걸 현장과 대구에 불어오는 김부겸의 승리 태풍,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그 장동혁이가 그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갔던데. 지선 앞두고. 지금 네. 가장 바쁠 시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정리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할 일도 많을 텐데. 그런데 지금 그 일정에 뭘 하는지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고 하던데 이거 미스터리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당에서도 무슨 말 하냐면 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당에서도. 그러니까 공식 오피셜 피지 말고 진짜 이 말해봐라. 그래서 누구 만나냐. 그래서 뭐 미 국무부 만나냐 누구 만나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당에서도 조금 우물쭈물하는 게 일단은 그 지방선거 후보들이 오지 말란 데가 조금 있었거든요. 당대표를. 그러나 미국은 지방선거 기간이 아니니까 미국은 가도 된다. 예. 이거는 약간 풍자 같은데. 예. 그러니까 약간 근데 실제로 좀 난감해요. 일정 잡기가 굉장히 난감하대요. 좀. 그래요? 당대표가 지금 뭐 통상 일정 이렇게 잡아버리면 지금 한참 뛰고 있을 때거든요. 네. 후보군이 지금 결정되고 있고 네. 결정이 안 되더라도 몇몇 곳은 이제 격전지들이 있고 하니까 행사차 많이 다녀요 원래. 네네. 네. 그렇겠죠. 시도당 뭐 정청래 대표도 지난번에 뭐 담양 가고 하잖아요. 네. 그게 뭐 후보가 결정돼서 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전에 이제 한번 둘러보러 가는 건데 네. 국민의힘이 지금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난감하고 빨간색 잘 안 입으니까. 그렇지. 네. 여기 지금 난감한 상황에서 네. 이진숙 후보를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난주 목요일 날 만났대요. 네. 네, 독대 오. 저녁에 저도 이제 들었는데 사실 그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에 이진숙 후보를 대구에 가서 네. 장동혁 대표랑 이진숙 후보가 둘이 2시간 반 가량 독대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제복을 나가라. 그러니까 이진숙 쪽에서 이제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만 얘기했나 봐요. 지역구를 특정했대요? 지역구를 그렇게는 특정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가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겠죠. 네. 그 대구 달성 준다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겠죠. 네, 그리고 대구 주겠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약간 그렇게는 말 못하고 어쨌든 우리가 라뽀로 쌓아서 좀 괜찮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니까 이진숙 캠프가 지금 양분화돼 있어 내부에. 이거 지금 뒤통수 치려고 들어온 거다. 무조건 무소속 나가야 된다. 강경파. 주전파가 있고 주화파는 지금이라도 빠져야 된다. 차라리. 네, 제복을 가야지. 현실적으로 우리의 지지율이 거품일 수도 있다. 네, 막상 삼자 대결하면 당한테 국민의힘 추경은 됐다. 지금 제일 높으니까 네. 그냥 찍어 눌린다. 잘못하면 우리 김부겸 만드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약간 팽팽한. 야, 그 사람들이 약간 좀 브레인이네. 브레인이 있네. 전 나가라고 해줬습니다. 이럴 때 질러야 된다고. 질러야 돼. 이런 험한 꼴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사냐고. 그렇습니다. 나가줘야죠. 네. 실제 그래서 대구시장 여론조사도 보면은 10페이지에 있는데요. 제발. 네,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이진숙 후보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 주호영, 최은석, 추경호, 홍석준 그러네. 후보들에 비해서 김부겸 가상 대결에서 이진숙 후보가 37%로 가장 그러네. 높은. 특이하다. 네. 와.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이진숙 캠프에서. 근데 이 여론조사도 참 정말 비정하다. 이진숙 컷오프 됐는데 계속 집어넣는다. 진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 고약하다 넣는 거죠. 이거는. 네. 근데 진짜 제일 높네. 이진숙이. 밑에서 한 거예요? 네, 한국갤럽에서 아까 말씀드린 10개 격전지 가상 대결 조사 결과입니다. 이진숙이 제일 높아. 요 정도 격차면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실제 본투표에서는 조금 올라올 가능성, 좁혀질 가능성이 높죠. 좁혀지죠. 그죠?
그게 나는 무서워요 지금도. 실제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 대구에서 23%밖에 득표를 못했고요. 김문수 후보가 무려 67.6%를 득표했습니다. 대구에서. 거기다 이준석 후보가 득표한 8%를 합치면 75%가량 보수 후보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네. 37%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실제 본선에 들어가면 40% 넘게 득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나도 바쁜 한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정주 기자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구 얘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대구 여론조사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봐도 될까요? 네. 대구에서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난잡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들 또는 무소속으로 나올 만한 후보들을 여러 가지로 선호도로 조사를 했어요. 다자구도로 이제 예. 지금 보여드린 건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또 모든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국민의힘과, 이거 국민의힘. 대구 시민 전체. 대구 시민 전체군요. 전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에서 주호영 의원이 24%, 2위가 이진숙,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전 방통위원장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에서는 이진숙이 1위, 주호영이 2위고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지지층은 주호영, 이진숙이잖아요. 근데 저 1, 2등을 컷시킨 거 아니에요. 그 이유도 모르고 왜? 도대체 왜? 그러니까 제가 호불호와 상관없이 제가 국민의힘을 당연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 주호영, 이진숙 다 안 좋아하는 분이긴 한데 그 호불호와 상관없이 저 둘은 억울한 거예요. 이유도 모른 채 여론조사 1, 2위가 날아가 버린 상황. 그러니까 지방령처럼 대구를 못 떠나고 다 지금 대구 야구장에 돌아다니고 어디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심정은 이해된다. 심정이 이해된다. 심정은 이해된다. 예. 주호영 의원은 오늘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거 다시 하자. 경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기 전에 대구에서 만났다. 네. 예, 국회에서 뭐 역할을 해달라. 그러면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 제일 정보를 잘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만났는데 이제 어떻게 충분히 2시간 정도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이준석은 일관되게 하나로 그냥 경선 다시 합시다. 8인 경선 그대로 갑시다라고 이야기했고 고민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안 한다는 그런데 당을 위해서 좀 안 한다는 그거 안 한다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지. 안 한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양쪽이 이혼하기 위해서 서로 명분 쌓기에는 어쨌든 이제 충분히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뭐냐면 이제 국민의힘 이진숙 조호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구시장 후보로 적합도 조사를 하는데 보수 쪽의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조호영, 이진숙, 조호영이 1, 2등을 하잖아요. 여기에 무소속 조호영, 무소속 이진숙, 그 다음에 유소속, 제가 그냥 농담처럼 유소속이라는데 예. 국민의힘 추경호 이렇게 하면 달라져요. 국민의힘 추경호가 실제로 30% 정도 전후로 가고 후보 두 사람은 20% 전후로 좀 떨어져요. 그럴 때 이제 지금 김부겸 후보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30대 초중반. 물론 이것은 제가 여론조사 공표 내용을 네.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각종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무소속이냐 국민의힘이냐에 따라서 조호영 의원과 지금 이준석 경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달라지고 이제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저런 이제 추이는 맞지만 정당을 앞에 넣고 이제 조사를 했었는 조사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오늘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끝까지 후보 단일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호가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좋다, 오늘아, 나 무소속 달리고 있을게. 예. 그때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국민의힘 추경호와 무소속 이준석으로 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단일화 경선만 하면 앞에 국민의힘하고 무소속만 딱 떼고 나서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합니까? 물었을 때 누가 이기냐고요. 이진숙이. 이진숙이 이기고 있죠. 지금 보여지는 걸로는. 뭐 실제로 이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매우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것 같지만 앞에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여전히 이진숙 후보는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 한쪽에서는 조영 의원이 지금 출마하지 않더라도 장동혁을 계속 흔들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죠. 오늘 이제 본론에 가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장성철 소장이 다 하실 텐데 한동훈의 부산 북갑 출마라는 것이
이게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지금 국힘은. 아하. 국힘 후보를 안 낼 수도 없고 내는 순간 100% 박살인데 그렇죠. 서병수 전 또 부산시장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한동훈 너 출마 잘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대구의 지금 국힘 후보 경선 구조와 부산 북갑이 이렇게 연동되어서 국힘의 내부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예상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황행코님, 저는 장동혁 대표가 대구 가가지고 이진숙 위원장 만났잖아요. 네.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당을 유도하는 것 같아요. 무소속 출마를 부추기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장동혁 대표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 판단들을 우리가 요 변수를 넣어가지고 생각을 하면 다 해답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당권 경쟁자, 대권 경쟁자들을 다 쳐내는 게 이 사람의 지금까지의 정치의 목적이었거든요. 예. 이진숙도 강성 지지층 지지 받잖아요. 국민의힘 계속 있으면은 전당대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의 경쟁자구나. 탈당을 유도해가지고 무소속해가지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못 나오도록 하려고 계속 약 올리면서 이렇게 좀 뭐 탈당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약 생각이 좀 올리는 들어요. 거군요. 네, 좀 예.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예. 안 줄 거예요. 재보궐선거 지역도 대구 주면은 뭐 이진숙 위원장이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안 줄 거예요. 아. 야 이것도 하나 그냥 폭로경 공개를 해야 되겠다. 아, 하시죠. 예를 들어서 이진숙 그 후보가 뭔가 선택지가 열리면 그렇게 이제 만나서 얘기할 때 아니 그래 대구 지금 이번에 그 추경호 지역 내놔. 그러니까 아니 보궐선거 나오니까 거기 좀 출마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그 말 안 해요. 안 하지. 당을 위해서 헌신을 야근이. 해야 하고 그러면서 슬슬 수도권에 출마를 시키려고. 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수도권에 올라온 순간 이진숙은 죽도밥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에 비는 지역구 하나를 무조건 출마하세요라고 3고 초려의 1고 초려 형식이라도 취해야 하는데 그건 없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이진숙 전 위원장도 대구 출마 보궐선거를 확실히 찍어놓고 그러고 나서 내한테 선택지를 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계속 가든지 대구 그래도 국회의원 출마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데 이 대구에 대한 공간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아. 정치라는 게 미묘하죠. 그 두 사람이 왜 만났죠? 그러니까 탈당을 시키려고 그러고 대구라는 곳에서 이진숙이 정치를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 또 하나만 더 보태줄게. 그래서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이요 12명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진숙을.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일치된 의견으로. 아니 근데 그 이진숙이 계속 보수 단일화를 고수한다면 추경호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아무튼 국힘 후보가 그걸 받아야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받아야 하는데 지금 구도로 봐서는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기왕에 뭐 김부겸 이기는데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차라리 김부겸 내는 게 낫다. 예산이라도 많이 가져와서 대구 발전이라도 좀 시키자. 뭐 지금 국힘이 잘 되고 안 되고 뭐 중요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원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냐고요. 아니, 이게 저는 이제 민주당 소속이니까 이게 그 제1야당이잖아요. 우리나라 정부 지원 받는 제1야당. 이게 지금 공당이에요? 이게 무슨 공천을 이따위로 할 수가 있어요? 당대표 미국 갔어요? 네, 당대표 미국 보세요. 자, 이번에 선거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기수 문화가 생겼어요. 1기 이정현, 2기 돌아온 이정현, 3기 박덕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선거 중간에. 그리고 그 돌아왔던 이정현이 다시 본인 심판에서 플레이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당 대표가 선거, 이 중요한 전국 선거에서 돌아다니지 못해요. 예, 그 내근직 대표잖아요, 내근직 대표. 그러다가 제가 약간 장난식으로 내근직 대표다 놀렸더니 외근을 갑니다. 대신에 국내 외근은 못 가고요, 해외 외근을 갑니다. 이게 좀 정상적인 공당이냐고요. 네. 당을 위해서 그래도 헌신하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나를 찾는 곳이 없고 또 내가 가면은 국민의 후보들에게 불리하니까 내가 그냥 외국으로 가서 애당심 선당후사의 정신을 갖고 본인 외국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사실 당직자 입장으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방당하지. 그러니까 아무 데서도 우리 당대표를 안 받아주네?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미국행을 계획한 게 아니에요. 쇼츠 찍을 거예요. 미국 주유소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합니다. 이거 미국 주유소. 미국 물가 체험. 그 주유소는 또 셀프 주유소입니다.
직원이 원래가 있는 주유소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후보의- 지금 장 대표 유튜브가 개설했잖아요. 장 대표 네. 어디가 이거 있는데 어디가, 진짜 어디를 가버렸습니다. 어디 갔어요. 그리고 많은 전국에 있는 후보들이 제발 어디 갔으면 하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욕심은 있어요. 그냥 본인이 돌아올 때까지 좀 결정을 다 유보시켜 놨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와서 자기가 최고위원 회의 때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대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고 보통 보수가 흔들리면 많은 후보들은 서문시장에 가서 우리가 표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여주는 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눈여겨본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냐면 임미애 국회의원입니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김부겸 총리가 대구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옆에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 눈물이 여의도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임미애 의원님은 김부겸 총리가 대구 출마를 이야기했을 때 눈물을 흘렸을까요? 저와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 임미애 의원인데 임미애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입니다. 네. 우리 의원님은 그 많은 그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그 찐한 감정을 느꼈는데 왜 이렇게 어떤 심정이었기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건 일단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인데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선거인데 그날 기자회견 하시면서 이 짐을 피하면 부끄러울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결국 져야 할 책임은 대구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쩌면 정치인으로서 대구에 대한 애증이 다 담긴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가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랬지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이 대구 경북에 대한 애정 이런 것이 묻어 있는 거라고 봐지는데 네. 나는 대구 경북을 사랑하는데 왜 대구 경북 국민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네. 옛날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3번 떨어졌는데요. 떨어지고 나서 그때 심정들이 참 복잡했었는데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애증. 네. 그래서 부산 갈매기 노래도 부르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너는 나를 정녕 잊었나. 그 노래를 부르던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나는데요. 자, 근데 이 TK 지역이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이런 네. 면에서 김부겸 총리가 필요하기도 하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그 마음이 대구 시민들도 복잡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대구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228 공원에서 출마 선언을 할 때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대구가 김부겸을 버릴 정도로 여유가 있느냐, 여유가 없지 않느냐, 이제 좀 써봐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워낙 정치 지형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세상을 한쪽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행정도, 사회도, 문화도, 경제, 복지 모두가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30년째 GRDP 꼴찌고 24년도에는 전국이 그래도 성장세였던 반면에 대구는 마이너스 0.8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도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니 아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다 한 해에 10,00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안의 개구리,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대구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 대구의 현실을 아마 지속적으로 김부겸 후보가 이제 대구 시민들한테 두들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들의 처지가 지금 이러하다. 정말 한때 우리가 대구 경제가 아주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가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대구 경제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일어나는 역할을 김부겸 총리가 했으면 또 좋겠다는 바람도 정말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또 냉정하게 보면 대구는 대구잖아요. 네. 여기서 의미 있는 도전이 될까요? 아니면 정말 값진 승리로 기록될까요? 김부겸을 내보내놓고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라고 선거 결과를 평가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8년도 선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18년도 선거에서는 박근혜가 탄핵된 게 되게 억울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았지만 억울하게 탄핵당한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수를 지켜야 된다라는 민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은 24년도 12.3 내란 이후에 국민의힘에 실망하는 대구 경북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래서 민심이 흔들린다는 걸 저희가 느껴요. 예. 그리고 이 흔들리는 민심을 결국은 투표장으로 끌어내서 투표를 심판하게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김부겸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도전에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선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번 선거를 계기로 어떤 전략을 쓴다? 뭐 전략이라는 말 자체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 어떤 마음으로 이 선거를 대하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오늘 그 얘기했어요. 최고위원회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내려가서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냐라고 얘기를 물어봤어요. 오히려 제가 아는 상황에선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구 경북 사람들은 오히려 위기감을 느껴요. 우리 밭에 쟤네들이 왜 이렇게 밀고 들어오지? 뭐 이런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보다는 각급 직능 단체들이 혹은 뭐 다양한 대표성을 지닌 의원들이 직접 민심을 듣고 그걸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소통의 자리를 다양하게 만드는 게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제는 민주당, 그런데 안보도 민주당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이게 저희는 이길 수 있다 보거든요. 경제는 그러니까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안보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있어요.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 안보 문제, 대외적으로 좀 이렇게 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거 아니야? 제 목소리도 못 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위기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들을 잠재우기 위한 안보는 보수적으로 튼튼하게, 국방을 튼튼하게 하겠다라는 입장과 경제정책은 진보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라는 이 두 갈래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대구 시민들께 그리고 영남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해주세요. 그 김부겸 후보가 대구가 김부겸 버릴 만큼 그리 여유로운 상황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가 무엇이 달라지고 대구 하면 어떤 산업이 떠오르는지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을 이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민주당을 일꾼으로 써달라는 얘기거든요. 봄철에 농촌에서 일할 때 같은 품삯이면 손 빠르고 일 잘하는 일꾼 씁니다. 손 느리고 일 못하는 일꾼 쓰면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나중에 수확 시기에 후회하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이번에는 민주당의 김부겸을 선택하는 것이 대구와 경북이 사는 길이다.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구와 경북이 살려면 김부겸 우리 총리를 지지해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임미애 의원님 우리 옛날 기억나죠? 옛날 그 의성으로 농사지로 네, 시집갈 네. 때 네. 그리고서 그 뒤에 농사 짓고 또 의성에서 지방의원하고 또 지는 선거에 도지사 선거에 나왔다가 지금 국회의원 하면 그 여정에 이 과정에 이제 고난의 땅이라는 이 대구 경북이 이번에 김부겸 총리의 대구시장 당선을 통해서 민주당도 전국 정당이 되고 TK 경제도 크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희망도 가져보고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라는 믿음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